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 영상을 보시고 되게 젊으신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택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쇼옴니아님 그쵸? 네? 쇼옴유저. 쇼옴유저님 네. 쇼옴유저님께서 이 단신내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주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면허딴지 한 달 조금 넘은 20살 쇼옴유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만나서 제가 이제 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지까지 막 이렇게 써가지고 주셨더라고요. 네. 일단 평소에 차나 뭐 컴퓨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지금 전공은 컴퓨터 쪽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네. 컴퓨터 어떤 쪽이에요? 컴퓨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안 만들고 이런 데 들어가는 시스템? 대략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를 아는데 이런 거 만드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학과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계 뭐 이런 쪽이에요?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왜냐면 저도 처음 전공은 컴퓨터 쪽이었는데 컴퓨터 정보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아마 그런 학과 없는 걸 없을 텐데 한 20년 거의 전이니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잠깐 학교를 다녔었어요. 한 학기만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렇고 이제 뭐 영상에 아까 계속 찍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뭐 클러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트럭 타보신 게 다죠? 포터. 네네네. 네, 그런 거랑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휘발유 차기 때문에 이제 약간 특성이 좀 그렇고 그리고 뭐 작은 차 좋아하신다고요? 네네. 작은 차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시승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차 구매하시게 되면 아비오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쉐보레 군산 공장이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쉐보레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래서 그거는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럼 이제 쉐보레가 완전 외제차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공장이 군산은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아직 한 군데가 아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OBD 단자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뭐 연료 소비량이랑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가지고 오셨고 이거는 저는 그 정비소에서 해본 거 말고는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장착을 해놓으면 뭐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내부에 이 GM 차들은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안 해봤었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또 재밌는 이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내라든지 약간 자동차 전용 구간이나 뭐 이렇게 골고루 한번 달려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면서 또 궁금해 하셨던 거 이렇게 질문지 작성해 오셨던 네네. 것들 이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대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돌아봤을 때 네. 하체 느낌이 살짝 미니 2세대랑 살짝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미니 타고 오셨어요? 그 기타선님께서 옛날에 기타를 배웠다가 이제 또 나중에 보자고 하셔가지고 네, 네. 뵀는데 미니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제 채널 영상에 댓글 다신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네. 왜냐면 누가 기타를 배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번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직업이 그쪽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옆자리에서 한번 타보셨군요, 미니를. 네네. 미니 2세대를 옆에서 한번 타봤는데 살짝 풍기는 냄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미니를 이제 운전은 못 해봤고 네네. 그냥 앉아보기만 했는데 네. 그냥 앉아만 봤을 때는 제 차보다는 좀 훨씬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네.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스펜션 뒤쪽에 토션빔이고 뭐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네. 좀 많이 딱딱할 거예요. 딱딱하고 이제 커피도 잘 들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쏟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주의해서 한번 이렇게 지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미니도 되게 관심 있는 차였는데 해치백 밖에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세단을 지금 타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세단을 좋아하죠. 그럼 세단인데 작은 차?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잘 나오지도 않고, 세단인데 작은 차.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모닝 바이크의 수도. 그 연비보다 일단 가스라서 연료비가 싸가지고 그거 타고 돌아다니면 참 부담 없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배기량이 좀 작고 네. 그 가벼운 차들은 연비가 얼마큼 잘 나와요. 네. 얼마나 이렇게 운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예를 들면 1년에 한 4, 5만 킬로 이상을 탄다 그러면은 연비 좋은 차를 좀 골라야 되겠지만 네. 1년에 4, 5만 킬로 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 정도나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연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차도 살짝 출력이 좀 아빠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인젝터를 정비하러 하는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닝만 하고 거기서 1000km를 길들이게 하라는데 아직도 460km?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생각보다 1000km도 많이 길더라고요. 길죠? 네. 1000km. 1000km면은 서울 부산 2번 왕복할 정도 거리가. 네. 차 관리하세요? 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외관이라던가. 외관은 특별히 뭐 광택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겨울에는 사실 세차를 잘 안 하긴 했는데 네. 자동 세차하는 게 좋던데 광택 내고 그랬던 거는 첫 차 샀을 때는 좀 광택을 조금 내다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차가 지금 제가 운전하는 게 세 번째 차인데 네. 첫 차가 제일 저렴한 진짜 옛날 차였어요. 세피아라는 차였는데 그 세피아도 되게 좋다던데. 그럼 나왔을 때 당시에는 좋았어요. 그때 이제 기아가 좀 차를 나름 기술의 기아라고 좀 잘 만들던 시대라 가지고 네. 98년도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가 괜찮았었는데 아니 괜찮았었던 게 아니고 그 차가 제일 오래된 차였는데 네. 제일 관리하는데 돈을 많이 썼고 아. 그 다음 차가 이제 아반떼 이치였는데 그 첫 차보다 돈을 좀 덜 썼고 지금 차에 사실 돈을 잘 안 써요.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차에 돈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차 되게 아끼시는 분들은 뭐 손세차 다 하고 막 네. 광택 내고 많이 네. 하잖아요. 부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영등포 역 쪽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이쪽 고가도로도 있고 나름 이제 이렇게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이 재밌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네. 좀 이렇게 직선 쭉 뻗은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곡선 좀 많고 네. 그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아. 와인딩 로드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산길 같은 것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내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합류도로 좀 나오고 네. 좀 좁아졌다가 좀 넓어지거나 아니면 고가도로 나오고 그런 구간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구간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영등포 고가 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나가는 쪽 그
올림픽대로 타려고 이제 나가는 쪽 뭐 그런 쪽이라든지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그 폰에 저기 기록이 되고 있겠네요. 뭐 평균 연비나 뭐 이런 것들이. 10.9km. 아, 양호하네요. 10.6km 시내에서. 네. 근데 디젤에 비해서 이게 확실히 가솔린이 냉각수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저기 그 계속 그 연소 그러니까 휘발유 폭발시켜가지고 네. 파워를 만드는 거니까. 디젤이 아무래도 열 효율이 높다고 하니까 거의 80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아빠 회사가 제가 맨날 뭐 가끔 태우러 다니는데 30분 거리거든요, 집에서. 차로. 네. 그동안에 열이 안 올라요, 차가. 하긴 그래서 이제 디젤 엔진들이 보면은 요즘에는 뭐 그 다른 방식으로 데운다고 하는데 네. 진짜 옛날 디젤들은 히터를 틀면은 겨울에 히터가 안 나온다고. 찬바람만 나오고. 보통 이제 트립 컴퓨터에 이제 기록되는 연비나 아니면은 차계부를 제가 따로 쓰고 있는데 네. 비슷하거든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0km 정도에서 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짧은 구간 정체 계속되는 구간만 계속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뭐 10km 안 나오고 9km, 8km 이렇게 나오고 고속 좀 타고 뭐 그러면은 뭐 한 12km 정도 나오게 돼요. 마력도 나오고. 근데 뭐 마력은 지금 이제 뭐 한 2000rpm 정도 2500 정도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마력이 네. 한 5000rpm 정도는 돼야 아마 최대 마력이 나올 거거든요. 그쵸. 거의 RPM 다 써야지 자연 느끼니까. 생각보다 차가 소음이 좀 있네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거의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엔진 네. 그러니까 달려나갈 때 이거 네. 그쵸. 소리가 저는 처음에 이거 이제 중고차 보러 갔을 때 네. 뭔가 약간 튜닝된 차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순정에서 이렇게 소리가 엔진 소리가 크게 나는 거는 저는 네.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는 뭐 차 좋아하니까 엔진 소리나 네. 뭐 배기음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마음에 든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원가 저감 때문에 방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구나. 비켜야 하는 거 아닌가? 왜안 비키지? 시킬 수가 없는데. 그니까요. 옆쪽에서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이쪽이 물레동 그쪽이군요. 네. 좀 이따가 아빠 회사 끝나면은 여기로 또 모시고 와야 돼요. 아버님 회사가 이쪽에. 아니요, 거기 상암동 쪽인데 뭐 여기 잠깐 들리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차의 뭐 연비나 아니면 뭐 연료 분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쪽에 네.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네. 차는 거의 기계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오토미션도 원리는 다 알고 수동도 알고. 저는 사실 하드웨어는 관심이 없고 아, 네. 그냥 운전하는 기술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운전하는 기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 하드웨어를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를 또 전혀 모르면 네. 그 어느 정도 이상 운전 실력이 향상이 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부 조금 있습니다. 역시 강남은 힘듭니다. 여기는 강남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네, 그 강 건너면은 강남이죠. 뭐 신림동이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그렇죠. 서울에서 구로나 네. 그런 쪽.
그리고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도 한창 출퇴근 시간 때문에. 계기에서 따로 수온이 안 나오나요? 그게 이게 좀 문제인데 원래 수온이랑 유온이랑 뭐 유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수온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경고등만 뜨고. 경고등이 뜨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 네. 정비소 가야 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냉간시에 불 들어왔다가 꺼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 옛날에 클릭도 그 수온 게이지는 없었는데 냉간시랑 그 과열됐을 때 그거 경고등이 2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클릭 휘발유에 뭐 경고등이 있었다. 휘발유에. 네, 그런 것 같은데. 휘발유 차에 냉간식 경고등 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디젤 차에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휘발유는 좀 처음 듣는 아, 그 제가 차 탄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차에 진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네. 만화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네. 이니셜 D라는 만화가 있는데 네. 일본 만화인데 그 만화에서 이제 수동차를 가지고 옛날 만화다 보니까 산길 달리면서 폭주족들 얘기하고 레이싱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수동차를 또 사게 됐고. 그럼 그거에 관심이 그렇게 돼서 수능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아반떼 HD를 네, 그렇죠. 이렇게 사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차를 안 타신다 그래가지고 98년도식이니까 네. 너무 옛날 차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안 타시고 뭐 결국 근데- 폐차를 해야 될 상황인데 네. 그러면 그냥 연습할 겸 한번 타봐야 그냥 주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차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첫 차부터 네. 수동. 아니요, 그 세피아는 자동이었고 아, 자동. 네, 자동이었고 이제 그거 좀 타고 다니다가 타고 다니던 와중에 만화를 본 거죠. 아. 그래서 차를 수동을 다음 차는 사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반떼 갔다가 이제 아벨까지 왔죠. 세피아 엔진이 고회전형이라고 같던데. 그래봐야 뭐 휘발유 엔진은 그러니까 일반 양산차들은 다 뭐 6,500 정도 네. 되겠죠. 그래가지고. 뭔가 고회전형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엘란트라, 프라이드 막 그런 거 타고 싶어요. 엘란트라 프라이드도 다 6,500 RPM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엘란트라는 살짝 숏이라서 한 뭐 8,000? 8,000? 네, 그 정도 돌린다고 하던데. 8,000 못 돌릴 텐데 기술이 그때 엔진- 근데 일본 엔진이니까 시리우스 엔진. 사실 그 차를 제 아빠 차로 옛날에 탄 적이 있어요. 아 엘란트라. 네, 그때는 그냥 아무도 몰랐으니까 똥차 이랬는데 지금은 타고 싶죠. 다운시프트가 전혀 느낌이 없네요. 이 RPM 보정만 잘 해주면 네.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저도 포터 탈 때 그냥 싱글 클러치만 이렇게 해서 다운시프트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휘발유랑 디젤이랑 이제 악셀 반응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악셀을 이렇게 밟아주면은 아까 그 악셀 밟을 때 느낌이 좀 악셀 되게 예민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로틀을 열어주면은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편이고 디젤 같은 네. 경우에는 그게 좀 즉각적으로 오진 않죠. 휘발유는 스로틀로 이렇게 엔진 출력을 제어하고 디젤은 연료 분사량으로 제어를 하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방식이 이제 좀 네. 달라야지 그 각 차에 맞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 거지.
저는 사실 진짜 차를 너무 몰라가지고 한 거의 30살 정도 될 때까지 네. 그때도 얼마나 차에 관심이 없었냐면 현대차 그 H마크랑 네. 그러니까 현대차 H마크는 알죠. 근데 네. 혼다 또 네. H마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혼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아예 그냥 뭐 현대 정도만 알고 네. 뭐 기아 정도 알고 아예 차종 같은 거는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좀 그러다가 이제 만화 때문에 사실 네. 정말 공부를 막 급격하게 많이 하게 된 거죠. 만화가 참 좋은 역할 했네요. 그런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저도 한때는 그 혼다가 H인데 이게 뭐지?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중3 거의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차에 막 관심 갖고 사이드미러가 살짝 이렇게 생겨서 좀 잘 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실 사이드미러가 위가 깎이는 거는 저는 그닥 네, 그게 없는 게 사이드미러로 저쪽 위편을 몰리는 적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좀 개방감이 살짝 그런 거는 SUV에 비하면 당연히 네. 떨어지죠. 가끔 사이드미러를 보고 뒤에 차 따라온 차는 무슨 차지? 이러면서 엔진 소리가 되게 신경질적인 것 같은. 방금도 한 3,000 한 200, 300 정도 RPM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엔진 회전하는 질감이나 엔진 네. 음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급에서는 괜찮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5단에서 한 4,000 RPM 정도 넘어가면 한 100, 한 20km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엔진 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너무 풍절음이나 이런 방음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잘 안 들려요.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보통 이제 휘발유 이런 수동차들 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정체 구간 약간 제 우렁하기도 한데 뭐 네. 정체 구간에서 좀 차 밀리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처음에 운전 배우는 거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멈췄다 갔다. 자동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운전 재미만 치면 사실 저는 뭐 자동이 재미가 있으려면은 네. 차가 정말 고성능이 아니면 그러니까 911 정도 되면은 최고죠. 자동도. 그까지 뭐 가지 않더라도 그냥 배기량 좀 있고 좀 서스펜스 좀 탄탄하고 네. 그런 정도의 차가 아니면 사실 네. 재미를 느끼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렌트카로 소나타도 타보고 뭐 K5도 네. 타보고 해봤는데 차가 잘 나가긴 하는데 그냥 재미가 없어요. 운전 재미가.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게 이제 내가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는 좀 네. 다르니까 네. 그게 없어요. 근데 이런 방지턱 같은 걸 넘어보면 확실히 차급의 한계라고 그런 것들을 느껴졌어요. 충격이 그냥 고스란히 다 오니까. 네. 이 소나타나 뭐 이런 중형차들 타면은 이 방지턱 넘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앞에가 되게 단단하네요. 네, 좀 많이 단단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조금 강하게 밟더라도 네. 다른 서스 조금 물러간 차들이 이렇게 앞부분이 노즈 다이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꺼지는 그 느낌 좀 덜해요. 그냥 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앞에가 단단하면은 아무래도 노즈 다이브는 덜하겠죠. 그렇게 또 세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해치백에다가 전륜 구동이니까 네. 뭐 다 무게가 앞쪽에 다 몰려있죠. 근데 앞쪽이 너무 못 버텨주면
출렁출렁 피칭이 많이 생기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전륜 구동은 이 차가 처음이에요. 네, 클러치를 1대번 몰아본 차는. 후륜구동이랑 사륜 뭐 네, 이렇게 네. 물어보셨겠네. 거의 다 후륜이라 봐야죠. 그 소렌토도 구형은 후륜 베이스라. 아무튼 재밌어요. 혹시 나중에 이 차는 꼭 한번 수요해보고 싶다 그런 차 있으세요? 뭐 그냥 물질적인 걸 떠나가지고 네. 그냥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차는 포르쉐 아, 911 GT3 RS 정도? 그 정도는 뭐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타보고 싶다지 그걸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고 싶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운전 차가 낼 수 있는 어떤 기계공학의 약간 끝판왕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런 모든 현대 자동차 기술의 집합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타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페라리 같은 좀 한 9,000rpm 정도까지 돌릴 수 있는 엔진 달려있는 뭐 그런 차 한번 타보고 싶고. 근데 그거는 정말 드림카인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벨로스터 N 나오면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i30 N을 네네. 한번 N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한국에 네. 안 나온다니까. 사실 생긴 것도 i30N이 좀 더 이뻐 보이긴 하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실용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벨로스터는 제가 그 전 세대의 뒷자리를 타봤는데 네. 여기에 머리가 닿아요, 뒤에 끝이. 아, 그것도 그렇고 너무 좁아서 사람이 좀 타고 다니기, 어른들이 타고 다니기는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요. 네. 또 문이 뭐 2개 있으려면 2개 있던가 뭐 4개 있으려면 4개 있던가 이래야 되는데 3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용적으로 좀 타고 다니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300마력이 넘는 한번 후륜구동 수동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300마력 넘는 수동이면은 한국엔 없네요. 네. 제네시스 쿠페 정도. 젠쿱이나 원엠. 원엠 300마력 넘죠 아마. 원엠은 300마력이 넘죠. 네. 단종대이었지만. 원엠 한번 타봤었는데, 네. 근데 뭐 제대로 밟을 수는 없었고, 근데 아, 느낌이 약간, 네. 약간 초반에 이렇게 차가 악셀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 거의 디젤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토크가 터보, 트윈 터보인가 그러잖아요, 엔진이. 그래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두둑하게 나오다 보니까 디젤 차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원엠은 이 차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서스펜션, 네. 그리고 차가 조금 더 작아요. 작아요. 조금 더 작아요. 아무래도 1시리즈니까. 그리고 클러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무겁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출력 차들은 되게 클러치가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제 차랑 거의 차이가 없고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원엠이 M3 엔진하고 그걸 넣은 거죠? 그 G4에 들어가는 엔진, 아, G4. 그 다음에 뭐 사이드 미러나 뭐 서스펜션 이런 거는 M3랑 구현한다고. 얘가 노면이 상태 안 좋으면 많이 튀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뭐랄까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런 양산차 네. 중에서 소형차를 제가 뭐 오래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차가 좀 약간 덜컹거리는 건 좀 처음 보러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에서 이런 차를 만들었으면 승차감이 완전히 안 팔리기도 안 팔리는데
승차감은 아무래도 더 푹신푹신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차가 뭐 서스펜션도 좀 딱딱하게 세팅 잘 한다서 네. 그래서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 네.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소나타잖아요. 네. 비교적 기대를 하고 좀 타봤는데 잘 가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너무 이 차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퓨어한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서스펜션 뭐 엔진 이런 거를 떠나서 네. 핸들링이 진짜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EPS 달린 거를 움직여본 적이 없어서. 유압식은 괜찮았거든요. 얘는 유압식이에요. 이것도 아마 EPS가 맞을 텐데 근데 쉐보레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탔던 HD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98년도는 유압식이었으니까 네. 그 세피아는 되게 핸들 묵직하고 좋았었거든요. 이 센터 감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걔는 현대에 들어가기 전에 기아였으니까 또 지금 현대를 합병된 후에 그 유압 유압 스티어링이라고 또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이제 EPS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세팅 소프트웨어적인 세팅도 아마 중요하지 싶은데,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소프트웨어 세팅의 문제가 아닐까. 그냥 네. 정말 아무나 막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그냥 세팅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만 해보는데, HD도 이런 핸들이 너무 가볍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근데 가벼운데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불안감이 좀 덜하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아반떼 HD나 소나타나 뭐 이렇게는 이상하게 약간 좀 위화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타이어가 바닥에 이렇게 접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그런 조작감이에요. 좀 약간. 그 현대 아반떼 그런 애들은 다 앞에가 무거워가지고 일부러 현대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주차할 때 가벼운 건 좋죠. 근데 주행할 때는 너무 가벼우면 좀 별로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가 절감을. 글쎄요, 뭐 원가 절감은 뭐 어느 회사나 다 하니까. 네. 쉐보레는 이제 뭐 이런 데서 막 원가 절감 네. 완전 싸구려 이런 거. 근데 저는 뭐 사실 편의 장비나 이런 거 그닥 안 따지는 편인데, 편의 장비 네. 따지면 당연히 수동문 자체를 안 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차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동하기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달릴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러니까 차의 기본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차가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것도 너무 싼 티 나는 플라스틱. 네. 아반떼도 이거보다는. 이거 훨씬 전에 나온 아반떼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나. 이거 빨간색은 재질이 그래도 우레탄이나 그런 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무지하게 싼 티 나는데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그나마 네. 조금 덜. 화면을 보고 아비오 생각보다 이쁜데? 여기도 이렇게 빠지고 있네. 이렇게. 네.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건 처음 봤어. 유격도 있고. 그 미션 오일 교체하시고 느낌이 되게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그 미션 오일이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좀 수동은 그게 느낌이 확 차이가 난대요. 미션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도 느낌 차이가 이제 약간씩 날 수 있는데,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오일의 종류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네. 그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레벨링이 안 돼 있어서 되게 무겁다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네. 오일 상태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일도 다 순정 오일로 들어가 있었는데 편성을 할 때 이게 너무 차가나 약간 시간이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베오가 그러니까 0.6 엔진이 나오던 이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에 단종이 됐어요. 이게 다 0.4 터보로 바뀌었는데 0.6 엔진 나올 때 그 미션 그 케이스랑 네. 0.4 엔진의 미션 케이스랑 좀 달라서 네. 그러니까 0.4 같은 경우에는 미션 오일을 팬을 안 떼고 뺄 수 있는데 0.6은 팬을 다 떼내야지 오일을 풀어낼 수가 있고 오일을 뺄 수가 있거든요. 수동이면은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해도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 오일 주입하는 것은 이제 부품뿐 아니라 배출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편하게 만들었으면 아마 레벨링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대충 막 채워버린 게 아닌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 쉐보레 쪽 AS도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느끼는데 차종이 쉐보레에서도 잘 안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점화 플러그 같은 것도 그냥 스파크 거 네. 어차피 4개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잘 몰라요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차주가 좀 더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다가 좀 정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아니 자기네 회사에서 산 차를 자기네가 잘 모른다니 막이느냐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쉐보레차 잘 본다는 GM 계열 차를 잘 보는 데를 보면 거기 가가지고 오일도 교환하고 그런 거죠. 저렇게 들어올 때도 깜빡이를 좀 켜주면은 왜 덧나나. 깜빡이 안 켜는 사람은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근데 깜빡이도 깜빡인데 옆차랑 좀 싱크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조금 더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하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뒤로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란히 가면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뭐 들어오는 차나 지나가는 차나 좀 살짝씩 양보만 해주면은 좀 교통정체도 덜하고 좋을 텐데. 그 양보의 문제가 일단은 합류하는 차가 네. 두 번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 차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 차가 첫 번째 우선이죠.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랑 옆차 합류하는 차가 만약에 사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은 속도를 보고 합류하는 차가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차 간 거리가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났는데 네. 그러니까 양보를 해주려고 악셀에서 발을 뗐단 말이에요. 네. 브레이크 밟을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충분히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들어오면 되는데 네. 안 들어오고 나란히 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속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네. 운전하면서 눈치도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리고 또 교차로에서 이 좌회전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옆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안 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 혼자 신호 막 받고 나는 걸리고. 좀 들어왔으면은 빨리빨리 좀 가고 좀 비켜주는 것도 좀 잘 비켜주고. 운전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심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네네. 운전을 잘 하면 네. 그런 문제들이 덜 생길 텐데 운전 면허를 너무 쉽게 이렇게 내주는 부분이라 지금 면허보다 오히려 조금 약간 더 면허 따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네. 저도 면허 시험 봤을 때 사실 어려울 게 없다고 느꼈어요. 그것도 못하면은 운전을 하고 다녀도 되나? 차가 이 무거운 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데 잘 사용해야지. 전부 거의 대부분 차들이 1톤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잘못해서 툭 쳤다 하면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게
그게 더 칠 텐데. 사람 대 차도 문제고 이제 차 대 차도. 네. 차 대 차도. 이제 너무 편의 장비들이 차에 많이 생겨서 생기는 약간 일종의 문제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운전을 하면서 운전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 생기면서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딴짓을 엄청 많이 하는 데서 수동은 딴짓을 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계속 바꿔야 되니까. 잠깐 신경 팔아도 변속 미스 생기고. 이렇게 또 안 가시네. 순발력이 떨어져. 근데 이제 운전을 제가 거의 그래도 얼마나 했지? 한 7년 정도? 면허는 뭐 훨씬 오래 전에 따긴 했는데 한 네. 7년 정도 이제 계속 하고 다니다 보니까 초반에 운전을 하면 뭐 이런 불합리한 도로에서 펼쳐지는 이런 막 불합리한 상황들 있잖아요. 네.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막 분노를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냥 좀 무뎌져요. 뭐 운전 못하니까 그렇겠지.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화내봐야 나만 손해니까. 욕도 하고 하지만 네. 욕해봐야 저 사람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그죠. 안에서 나 혼자 하는 네. 거. 저도 아빠가 운전하면서 욕만 들었다고. 어떻게 면허 딴지 한 달 조금 넘은 이 초보가 운전을 하는데도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꿈지럭거리거나. 여기 낮 시간대 운전을 해보면 네. 차가 앞에 그냥 뻥 뚫려 있는데 네. 막 길막하면서 천천히 가는 차들의 한 열에 9은 다 보면 핸드폰 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 안전 불감증. 네. 자기가 지금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몰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거. 네. 아무튼 진짜 오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차를 팔아야 되니까 점점 편하고 네. 고급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마케팅 포인트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 기술이 진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마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일반인들이 다룰 수 있는 지금도 사실 300마력이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300마력 못 다루는 게 정상이죠.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어요. 네. 다 전자제어 장치들이 운전 잘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죠. 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차별화를 두려면은 편의 장비, 뭐 안전 네. 장비, 뭐 이런 쪽으로 둘 수밖에 없고. 아, 참 수동 있는 차들 중에서 의외인 차가 있었어요. 어떤 차? 스포티지. 그게 제가 소통을 사실. 네, SUV라서 신형도 그렇고 수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스포티지가 아마 2.0 터보 휘발유 엔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2.0 터보 휘발유는 수동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도 옵션에 따라서 이게 디젤만 수동이 나오고. 디젤만. 왜냐면 수동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수동차가 뭐가 있나를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많은 게 현대기아차 정도밖에 없고 네. 현대차 정도밖에 없고 쉐보레는 지금은 그전엔 크루즈도 수동이 나왔었는데 아, 이제 없어요? 없어요. 아, 수동 있는 신형 게 나오면서. 아베오랑 스파크밖에 없어요. 둘밖에. 그나마도 이제 그 둘 중에서 수동을 고른다 그러면 거의 깡통에서 뭐 옵션 약간 넣는 정도로만 고를 수 있고. 네. 모닝은 그 옵션 많이 넣어도 수동 선택할 수 있는데 스파크는 아닌가 봐요. 네. 아, 그리고 모닝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모닝 그
터보 엔진 장착된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그거는 오히려 CVT가 달렸던데. 네. 거기에 수동을 넣어줘야지. 그니까요. 아유, 그런 차에다가 사실 터보 나온다 해가지고 되게 기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CVT, DCT 넣으면 어디 돈 나나 좀 싸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사실 제조사를 욕을 하기 힘든 게 안 팔리면은 네. 손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네. 요즘 다 경차들도 다 오토. 밟아도 잘 안 나가는데. 그 밟아도 잘 안 나가는 게, 그러니까 좀 즉각적인 반응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답답한 요소인데, 네. 그게 제조사에서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제가 안전. 안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급발진이라고 하지만 운전 네. 미숙 때문에 막 확 이렇게 치고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 치거나 뭐 건물에 어디 때려박거나 이런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차 반응을 만약에 악셀을 그렇게 예민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겠어. 그러게 운전 미숙도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 오토를 달면은 공간 대비 4단밖에 못 다니까 기어비가 길어지죠 전부 다. 그러면 또 경차에 4단 이상 그 다단화된 변속기를 달면은 또 아마 무거워. 이윤 창출이 좀 힘들어지겠죠. 네.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뭐 수동은 사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수동을 요구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기 때문에 네. 사라질 변속기인데 매니아들이 뭐 매니아들이라고 해도 이제는 뭐 레이싱에서도 사실 이제 뭐 그나마 수동 소유가 그러니까 소유가 조금 있었던 레이싱에서도 뭐 다 네. 듀얼 클러치라던가 그 시퀀셜 미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된 지가 한참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라질 아마 변속기일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이나 막 이런 차들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이 더 이상 변속기를 조작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네. 여기가 이제 양화대교 같은 데는 오늘은 막 차가 다 막히네. 달릴 수 있는 거. 어디 가니? 이게 저거랑 연관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설인데 네.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원래 이 시간에 이렇게 차가 막히지 않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미리미리 막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설에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대전에 계셔가지고 아, 대전 가세요? 대전 가요. 저도 대전 갑니다. 대전에요? 계룡, 대전 옆에. 아, 대학이 아니 계룡이라는 계룡에 그 할머니가 사세요. 네. 언제 내려가요? 15일 아침에 내려갈 것 같은데. 대전 살기 좋은 것 같은데. 대전 어느 동네에요? 문창동이요. 사실 아는 동네가 관저동하고 은행동밖에 없어요. 저도 뭐 대전 사람이 안 타보니까 부모님 계신데 말이죠. 오토바이 거리라고 있던데 그쪽. 그쪽. 차가 엄청나네. 어딜 가나 아마 비슷할 것 같은 거니까. 네.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RPM을 한 3000 이상 사실 넘길 일이 거의 없죠. 없죠. 네. 없으니까
속도를 좀 올리는 상황에서는 네. 휘발유보다는 훨씬 더 좀 조용하겠네요, 엔진 소리가. 저희 차는 그러니까 포터 이런 거 말고. 소렌토인데 엔진이 포터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엔진이 들어가요. 아,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요. 달달달달달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안 방음은 그 급이 아무래도 중형 이상이니까 차 밖에보다는 조용한데 그래도 옛날 차라서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고 진동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차라리 포터가 더 낫겠다 싶을 정도? 근데 이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랩 매칭도 많이 하고 네. 힐앤도 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RPM을 좀 많이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거 RPM이 높아지면은 이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네. RPM 높아지면 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좀 네. 불안해하니까. 그죠. 그 오토 타시는 분들 중에 좀 엑셀 많이 밟으면은 RPM이 고정이 되고, 아니, 기어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RPM이 쫙 올라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엑셀에서 발을 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기어가 바뀌니까. 불안해서 이제 네. 저는 그 오토 탈 때도 네. 이게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네, 1단, 유지하고 2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셨어요? 그냥 패드 시프트나 이렇게 이제 수동 모드로 아, 뭐 1단, 2단 왔다 갔다 할 일은 없고요. 세피아가, 아 그때는 그런 거를 잘 아, 신경을 안 쓸 때여가지고 그 첫 차 때는 그때는 뭐 그냥 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동을 계속 타고 다니다가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 렌트카를 네. 쓸 때가 있잖아요. 아, 렌트카. 그때 렌트카가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연비는 10.9km입니다. 올랐네요. 또 얘가 또 신기한 게 트리 컴퓨터 조작하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아 이쪽에 네. 그쵸? 뭐 여기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는 뭐 평균 속도랑 주행 가는 거리랑 뭐 평균 연비랑 주행 시간 뭐 이런 것들 정도까지. 그리고 라이트가 이제 현대차들은 여기였나 여기 네, 달려 여기 있어요. 달려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네. 좀 불편해요. 저는 이거를 자동으로 안 하고 그냥 수동으로 음. 켰다 껐다 하는데 네. 운전하다 보면은 여기 달려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저기까지 손을 뻗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오토가 달려있으면은 저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냅두면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오토가 아니라 불편하겠죠? 그리고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오토로 해놓으면은 박을 때 아예 미동도 안 켜버리니까 저는 그냥 오토 달려있어도 미등으로 켜놓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다 데일라이트 주간등이 달려 있으니까 시동 켜면은 네. 기본 들어오잖아요. 네. 데일라이트. 근데 뒤에도 데이라이트가 달려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야간에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라이트를 켜야 될 문제고. 켜야 되긴 왜냐면 한데 뒤에 그래도- 필요 없이 네. 그런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ED로 눈에 잘 띄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네. 뒤에서 계속 켜져 있으면 네. 운전하는 사람들 엄청 눈 아픈데 그 옛날에 그랜저 TG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 LED 네. 너무 이게 조도가 강하다 아. 보니까 뒤에 서 있으면 막 눈이 아프거든요. 그런 문제도 밤에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렌토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전 세대 모델이었면은 LED가 되게 좀 세가지고 아. 뒤에 있으면 막 눈이 아프겠어요. 네. 요즘은 면발광 이래가지고 면발광은 좀 훨씬 낫긴 네, 해요. 근데 부드럽게 옛날에 하는데. 저렇게 그냥 다 칩이 박혀 있었던 거 네. 너무 밝아가지고. 이제 거의 한 40분 정도 탄 것 같네요. 저쪽으로 이제 돌아가지고 당산역 쪽이 아니고 그쵸. 저쪽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차도 몰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포토는 그냥 잠깐 몰아봤는데 뭐 아. 길게는 안 몰아봐가지고 뭐 렌트카로 저기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네. 현대에서 나온 승합차 스타렉스. 스타렉스 한번 몰아본 적 있고 근데 그건 뭐 수동은 아니었고 네. 자동이었고. 소렌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크니까 되게 골목 같은 데서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죠. 네. 그 차들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닿나 안 닿나. 사실 내려서 보면 거의 한 요 정도 네. 거리가 남아있는데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트럭들은 순발력이 있으시죠? 그렇긴 한데 과한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핸들 팍 그렇게 급하게 네. 꺾는 거는 무조건 위험해요.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거기에 대응을 못 할 수 있거든요. 네. 차로 변경도 그렇고 정말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네. 항상 부드럽게 변경합니다. 차선 하나 더 만들었네 저기는. 4차로가 깜빡이도 저기서 들어올 때부터 안 켰어요 저 차는. 그런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안 들어서. 저 위에는 서울 지나가 차가 막 여의도나 이쪽은 좀 와봤어요. 여기도 자주 안 와봤어요. 자전거 타고 그냥 한강 구경해서 지나가다니고 공방 들려고 KBS 잠깐 와보고. 쟤도 아베오죠? 그러네요. 신형. 신형. 아베오 세단이 신형부터 나오나요? 세단은 구형도 있죠. 아, 구형도 다 세단이랑 해치백이랑 구형도 있죠. 근데 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긴 세단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좀 생겨서 네. 짜리몽땅해가지고. 근데 트렁크는 진짜 넓어요. 그래요? 트렁크는 뭐 아반떼 뭐 이 정도 급 되는 거니까 엄청 크네요. 실용성 생각하면 괜찮아요. 네. 이거는 사실 해치백이 그닥 짐을 뭐 높이 있는 짐 실을 수 있다 장점 말고 브레이크 밟을 때 우리 차 소리가 안 나고 네. 소리가 안 나는데 뒷브레이크인지 앞브레이크인지 모르겠는데 앞브레이크라면 디스크가 휘었을 수도 있겠는데. 디스크가 휘면은 소리가 나기 전에 밟았을 때 느낌을 알죠. 그렇죠. 페달이 이렇게 날려도 그러진 않아요. 소리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소리가 안 나요. 뒤에서 킥킥킥킥 이러는데. 다른 소리를 브레이크 소리를 좀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 다른 소리만 사실 더 심각하지 않나요? 글쎄요. 뭐 워낙 잡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네. 뒤쪽인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네. 느낄 텐데 내가. 모하비도 한번 옆자리에 타본 적이 있는데 디젤인데 V6라서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진짜 거의 휘발유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조용해요.
모하비는 휘발유 엔진 아니에요? 아 디젤이에요. 휘발유도 아마 있을 텐데. 네, 휘발유도 있죠. A45 AMG. 저 차도 300마력 아마 넘어갈 텐데. 2.0 엔진에 300마력 넘어가서. 사실 300마일을 넘어가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300마력 넘어가는 차들은 다 ESP 달렸으니까. 그리고 사륜구동이라서 저 차가.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전 실력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차를 타도 다 위험한 거고. 네. 그러니까 기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폭주만 하지 않으면. 쉐보레 차도 처음 타보는 거죠, 저는. 이 차. 크루즈도 못 타봤으니까. 크루즈랑 실내가 좀 비슷해요. 핸들도 여기 긴 거. 거의 비슷하고 여기 센터페시아 디자인이나 뭐 이런 쪽도 좀 비슷하고 계기판은 다르고. 계기판이 다르지. 네. 이런 스타일 계기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별로예요. 저는 아날로그 나 아니면은 뭐 네. 디지털이라도 아날로그식으로 바늘이 움직이는 네, 거 네. 좋아해서. 그래도 스파크에 달리는 것보다 좀 커 보이긴 하는데 별로죠. 좀 뭔가 주변이 휑해 보이고. 뭐 보이는 것도 좀 그런데 그 세피아도 이렇게 세피아는 타코미터도 디지털이에요. 네, 네, 속도에도 디지털. 네. 그러니까 디지털은 1, 0 사이가 없잖아요. 근데 네. 바늘은 그 사이가 있잖아요. 네. 그 사이를 보고 싶은데 속도를 이제 올리다 보면 뭐 2, 4, 6, 10, 뭐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약간 위화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 14, 네. 15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더 물어보시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시간이 좀 짧네요. 짧지 않죠? 뭐 거의 한 시간. 네, 사실 길긴 한데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하시라니까 지금. 네. 서킷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서킷은 가본 적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구경하러는 가봤는데 네. 달려본 적은 없어요. 아, 뭐 차 타시면서 차가 뭐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네. 브레이크 소리도 지금 나는 일단 네. 못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량 점검하러 갔을 때 항상 딱 보니까 이제 좀 네. 발견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제동할 때 느껴지는 것도 뭐 그렇고 가속할 때 불안감이나 뭐 이런 건 사실 원래 없었고 네.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동을 할 때 뭔가 차체가 흔들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문제점이 생길 텐데 네. 그런 거는 없거든요. 저는.
브레이킹 할 때 원래 뒤꿈치를 들고 하지 않나요? 글쎄,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네. 일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밟을 때는 뒤꿈치를 안 들죠. 아, 저는 거의 뒤꿈치를 들고 밟는 것 같은데. 네. 뒤꿈치를 계속 매번 브레이킹 할 때마다 뒤꿈치를 들고 밟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다리가? 근데 그게 오히려 발볼 쪽으로 제대로 힘이 전달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조절할 때 편안하고 느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네, 네. 요즘 또 막 벌써 운전하신 지 수동 운전하신 지 7년 정도 네. 했는데 시동 자주 꺼먹으세요? 시동은 거의 안 꺼먹고 아, 시동을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멍 때리고 있을 때 네, 그냥 급하게 뭔가 네. 뭐 이러다가 꺼지는 경우는 네, 한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보면 네. 1년 사이에 제가 시동을 몇 번을 껐었나 생각해 보니까 2번, 아, 3번 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면은 운전하시는 스타일도 그렇고 오토보다 오토는 뭐 부드러운 시동 꺼질 일이 없고 네, 네. 지금은 사실 뭐 오토 운전하는 거랑 그다지 수동이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네. 뭐 의식을 해가지고 아 내가 집중해서 반클러치를 맞춰야지 뭐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수동이라 그래가지고 불편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동 되게 숙련되신 분들 잘 타보면은 오토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오토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출발할 때 네.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좀 꿀렁꿀렁 할 때가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아직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RPM이 원하는 타이밍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 차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게 좀 악셀 반응이 좀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네. 하나가 바로 그건데 어떨 경우에는 밟으면 되게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떨 때는 또 밟으면 한 박자 늦게 반응해요. 그렇다 보니까 클러치를 붙이는 타이밍은 뭐 항상 일정한데 RPM이 안 뜨게 되면 안 떴나 이러면서 이제 클러치를 조금 빨리 뗀다던가 이러면 네. 덜컹거리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원인을 파악을 못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약간씩 있어서 출발 때 뭐 빈도수로 보자면 아직 한 30% 정도는 좀 만족스럽지 않게 출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차 엔진은 MPI인가요? 네. 2.4 엔진부터는 이제 GDI. MPI면은 카본 문제는 덜하겠네요. 그 흡기 쪽에 막 카본 쌓이고 그런 거. GDI보다는 조금 덜하다고는 하는데 뭐 전혀 안 쌓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로틀 밸브 쪽 청소도 이제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정비소 갔을 때 했었는데 네. 뭐 카본 슬러지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뭐 약품 처리하고 이제 긁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제어 방식의 스로틀이다 보니까 뭐 네. 매핑 같은 걸 통해서 더 예민하게는 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 네. 그거는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에 더 이상 돈을 그닥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 쓰고 싶어서 네. 차에 돈을 쓰면은 이게 무조건 손해인 이유가 네.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신차나 중고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중고가 조금 덜하긴 할 텐데 네. 뭔가 튜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차를 판매를 하게 되면 아. 거기에 투자한 비용은 100% 그냥 다 자기가 그냥 네. 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못 봤죠. 뭐 휠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외관 튜닝은 물론이고 뭐 오히려 엔진 쪽이나 이런 데 손을 대면 네. 제가 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조사 튜닝하면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순정을 많이 찾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말 매니아들이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구매층이 좁아지는 거니까 차 팔기도 힘들고. 영상 편집은 뭐로 하세요? 아, 영상 편집은 사이버링크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네. 네, 거기에서 나오는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죠. 이전에 10년 전 정도에는 베가스 잠깐 쓰다가 베가스가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컴퓨터 사양을 좀 많이 따지는 거 같고 렌더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쓰는 거는 렌더링 시간이 좀 짧고 컴퓨터 사양을 비교적 조금 덜 따지는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맥은 안 쓰시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아이패드를 쓰기도 해요. 아이패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운전 영상 이런 거는 제가 그 카메라 2대, 3대 막 이런 것들 같이 합쳐야 되고 이제 음향도 조금 전문적으로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패드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힘들지 부족하고. 지금 스로틀 궤도량을 보고 있는데 이게 스로틀 위치를 정확하게 이거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출발할 때 스로틀 값이 막 갑자기 40% 튀거나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드러운 출발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제가 악셀을 밟는 양이 많지가 않은데도 확 떠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좀 많이 리니어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아반떼 HD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거는 전자식 악셀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러치 같은 경우에도 그거 아마 유압식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격 조절이 됐었어요, 클러치가. 그러니까 유압식은 유격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엔진 반응이라던가 클러치 반응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 차. 오늘 좋은 거 발견했네요. 이거 덕분에 이게 내 다리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거. 아무튼 이상하네요. ECU가 지 맘대로 스로틀을 막 주더라고. 이게 제가 생각에는 초반에 1단에서 클러치를 밟았을 때 RPM 떨어지는 속도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거 보면 시동 안 꺼트리려는 뭔가 로직이 여기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들 위해서 RPM을 좀 띄워버리면은 차는 덜컹거릴 수 있지만 시동은 안 꺼지니까 클러치를 좀 미숙하게 붙이더라도 그런 로직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만 해요. 근데 이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만약에 매번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차에 문제가 있구나. 있구나. 이제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봐달라고 정비소 갔을 때는 또 안 그래요. 그러면 문제 없다 이렇게 돼요. 주로 차 타고 다니시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차를 일 때문에 타는 경우는 딱 2번밖에 없는데 아까 한 군데가 그 은평 뉴타운 쪽 가는 거 한 군데랑 그 다음에 다른 한 군데는 인천의 작전동이라고 있는데 그 작전동 가는 거 한 군데 2군데가 있어요. 일 때문에 타는 거. 그러니까 정기적인 일 때문에 타는 거. 나머지는 제가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쪽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규칙적이고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타는 드라이브 코스는 딱 그 2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었고 약간 전국 투어 비슷하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해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안도로 따라서 운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명절 때 뭐 한 5시간 정도 운전하고 한 거죠. 그럼 뭐 따로 시간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 간다거나 차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연비에 그닥 신경을 안 써요. 뭐 그렇게 해서 아껴봐야지 어느 차이 안 나거든요.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차에 고급유를 주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급유랑 일반유가 한 200원에서 200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저처럼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탔었던 차 아반떼랑 비교해봤을 때는 이게 고급유를 주유를 했을 때 차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좀 느낄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급유를 계속 주유를 하고 있는데 GDI가 아닌데도 그게 좀 체감이 컸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HD는 MPI인데. 체감이 안 되면 사실 고급유를 주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HD 때 아반떼 HD 때는 고급유를 그냥 어떤지 한번 주유를 해보자 해봤는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차이가 저 RPM에서 그 일반유를 주유를 하면 네. 노킹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엔진이 부하를 좀 많이 받는 구간에서 노킹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속 페달을 이렇게 계속 밟아서 나갈 때도 반응이 좀 그러니까 토크가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인지 그 전에 이제 가장 정비하면서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었던 게 네. 냉각 소개통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유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할 때 이제 얘기를 정비사분이랑 하다 보니까 이쪽 쉐보레 에코텍 엔진들 이쪽 네. 개통은 엔진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엔진을 포함한 그런 동력 계통의 보호를 위해서도 네. 고급유를 쓰면서 관리를 조금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체감도 있고 해서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죠. 확실히 열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수온이 게이지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는데 100도 이상이에요, 계속. 대부분 가솔린은 그래도 90도가 정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 아닌데 이제 그 네. 지금 냉각 효율이 좀 좋은 그 부동액을 그때 이제 네.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온도를 훨씬 상회하는 상태로 계속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각수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고무가 뭐 경화되거나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오일이 유입되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냉각수 라인은 항상 가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온도가 높다고 냉각이 안 되진 않는데 좀 다른 차에 비해서는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리고 여름에 이제 특히 뭐 배기량도 그렇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 틀면 이게 출력 저하가 너무 많이 느껴지죠. 근데 저는 그 출력 저하되는 거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틀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유 주유했을 때는 체감이 진짜 많이 됐었고 네. 고급유를 주유를 하면 조금 덜해요. 따로 첨가제 같은 거는 안 넣으시죠? 그때 이제 뭐 미션 오일 교체하고 뭐 엔진 네. 오일 교체할 때 한 번 첨가제 넣었었는데 보통은 네. 안 넣죠. 그 옴니아 유저님 아이디? 쇼홈 유저. 쇼홈 유저. 네. 네, 쇼홈 유저님은 드림카가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살짝 아닌 것 같긴 한데 프라이드. 프라이드? 구형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드림카예요? 그러게요. 아까 뭐 300마력 넘는 차도 뭐 타고 싶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타보고 싶고. 그러니까 드림카는 진짜 말 그대로 드림카는- 꿈꾸는 차예요. 박스터? 박스터. 네. 지프? 미드십 엔진 스타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미드십 후륜 오픈 에어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드십 무게배분 작성하니까 좋죠. 그것도 미드십도 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차의 구동 방식에 따른 차이는 네. 한계 주행을 할 때 느낄 수 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도 실제로 뭐 미드십을 타보고 뭐 이렇게 한계까지 몰아붙여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게임상에서 시뮬레이션이 잘 된 게임상에서 이제 운전을 해보면 그게 네. 느껴지거든요, 한계 아. 상황에서. 근데 이제 미드십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코너링 할 때 네. 차가 스핀을 좀 다른 구동 방식들에 비해서 잘 아. 중심이 있다 보니까 잘 돌린다고 해야 되나? 좀 네. 저리 구동은 뭐 무조건 안 떴었죠. 그 심레이싱은 그란 투리스모랑 그거 심레이스웨이 그거 아세요? 원래 이제 심레이스웨이를 하다가 네. 그란 투리스모는 이제 작년부터였습니다. 잠깐 했는데 네. 그란 투리스모는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뭐 게임으로서는 뭐 이 정도면 소소하네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시뮬레이션의 퀄리티로 볼 때는 네. 이게 실제차 움직임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심레이스웨이는 되게 실제차 움직임에 가깝게 네. 하는 거라고. 그 심레이스웨이 만든 개발자 중에 한국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분 블로그에서 보고 알게 되거든요. 네, 저도 그거 봤는데 그 가입을 하려니까 이제 가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상태를 보면 네. 그냥 서버를 열어놓긴 했는데 네.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운전 실력 향상에 저는 네. 되게 많이 그걸로 도움을 받았고, 아, 그러니까 실제차 움직임을 경험을 해보는 데는 뭐 그것만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프로젝트 카스라는데 좀 그거랑 그 심레이스웨이랑 거동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프로젝트 카스도 제가 해봤어요. 아, 그걸 해봤는데 네. 좀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쉬운 것 같은 느낌? 심레이스에는 어시스트 다 끄고 하면 네. 진짜 차 컨트롤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네. 프로젝트 카스는 제가 다 끌 수는 없었고 이제 어디 가서 해본 거라서 아, 뭐 그냥 일반인들 유저가 하는 거 세팅으로 맞춰 놓다 보니까 다 끌 수는 없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끄지는 못했고 뭐 ABS 켜져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해봤는데 조금 실제 차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다. 근데 그래도 뭐 그란투리스모보다는 낫긴 했는데 네. 그런 느낌. 근데 아무튼 그 심레이스웨이를 해보고 싶은데 가입을 못하니까. 아, 가입이 안 되나요 지금? 다운로드랑 될 텐데 안 되나? 다운로드는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가입이 안 돼요? 네. 다행이다. 난 가입해놔가지고. 막혀가지고. 혹시 여기 몇 바퀴 좀 더 돌 수 있나요? 한두 바퀴. 그러자. 들어가기 전에. 엔진 출력이랑 스로틀 센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출발할 때 문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주행하실 때 차 거리가 좀 있어도 멈춘다 싶으면 거의 다 중류로 빼시던데 네. 그렇죠. 원래 그런가요? 좀 가까이 가서 멈출 때쯤 되면 솔직하게. 그거랑 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사실 운전 습관의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엔진 브레이크를 좀더 구동력이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요? 브레이크를 뭐 대동소이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브레이크는 밟아야 되잖아.
중립으로 빼거나 안 빼거나.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소모랑은 상관이 없잖아.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립을 너무 운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도가 뭐 한 4, 50 이상일 때 중립으로 네. 빼버리는 그럴 수 네. 있는데 네. 뭐 한 2, 30 정도에서 중립으로 빼는 건 안 빼는 건 크게 차이가 없어. 지금 차량 통행이 많아서 무슨 마력 알고 뭐 이러긴 힘들 것 같아. 네. 소리가 좋네요. 이게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네.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게 현대차 탈 때는 이런 네. 소리가 그 순정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질 않아. 방음이 안 돼서 그런가. 딱히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뭔가 특정 상황이 겹쳐야지 아마 네.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특정 상황이라는 게 약간 지연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반응을 조작을 할 때 네. 뭐 급격하게 반응을 바꿔서 조작을 하는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컴퓨터가 미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 타이밍에 내가 네. 바꿨다던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잘 일반적인 오토보다 스포티한 주행하려면은 수동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단수로 바로 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한 300마력 이상의 정말 스포티한 좀 최신 기술이 집약된 그런 차가 아니면 네.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면은 무조건 거기서는 수동이 확실히. 옆에서 이렇게 타봐도 재밌네요. 조금 더 달릴 만한 코스가 이제 있으면은 더 재밌게 한번 같이 태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가 이상하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시골 가면은 포터를 좀 사고 돌아다니겠어요. 포토가 뭐 초반 가서 보면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지금 소렌토도 막 밟으면은 막 엄청 나가는데 포토도 살짝만 밟아도 막 엄청 속도가 나고 그래요. 누가 그 포토가 그냥 미드십 프로. 네. 아, 근데 가볍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2.5톤이더라고요. 아, 차 무게 맞니? 네. 생각보다 나가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앞뒤 무게 배분이 생각보다 좋아요. 뒤에 짐 안 실어도 괜찮아요. 배분이. 제가 뭐 그렇게 달려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차 문 열면 제어음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생김새만 봤을 때 또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거 밟아봤을 때 무게가 앞에 좀 많이 쏠리는구나 그런 거 해서. 아, 서스펜션이 좀 물러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라이트 켰을 때 이게 좀 너무 많이 어두워지지 않나요? 네,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얘는 안 달린다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스위치만 바꾸고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된다는데 그것도 돈 줘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 단단하면은 서킷도 그냥 순정으로 가도 탈만하겠어요. 서스펜션은 충분히 이 출력에는 뭐 네. 충분하죠. 충분한데 이제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는 조금, 그러니까 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나름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지금 아마 휠 마력으로만 보면 100마력 정도 아마 나올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넓은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가속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재미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근데 뭐 서스펜션은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뭐 이제 마무리를 뭐 궁금한 거는 어떻게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더 재밌게 태워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 도로 여건이 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네. 부분이 많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 한번 또 네.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잘 탔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설 명절 또 대전 가신다고요? 네네. 잘 다녀오시고, 또 이제 대학 신입생 이제 되면은 뭐 아무래도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네. 대학생활도 잘 하시고요. 네.